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인기가 대단하죠.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었던 것은 그것은 인기로 설령 돈을 잘 버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은 낯뜨거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것을 보여줄 때, 왜 저 밑바닥에서 인간의 경계선에서 끄집어낸 것을 내놓아야 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읽어냈다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선을 암울하다 이렇게 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 좌절감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불평등하다.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더 큰 것은 계층 불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계층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계층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계급으로 갈 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봅니다. (10월 18일)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우리 표기는 Foreign Policy 이렇게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한국어판을 내고 있는 그 정치 성향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 국무부 소식을 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그 외교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그 내부에 보고하기 위한 기밀 문서, 그거를 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는 양대 정당,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양대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스캔들에 얽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계층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계층 불평등이 좀 극단적이다 하는 게 이 드라마에 표현이 돼 있다. 뭐 그런 풀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관들이 한국의 대선 분위기를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도 좀 들어볼 만합니다. 이 두 정당, 한국에 있는 그 두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양쪽 다
이들이 그런 그 정치 유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청년층에서 이걸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청년이 이 두 정당 모두를 그 차갑게 냉소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상당히 그게 커져서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면서 더 싸늘하게 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문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정당의 그 부패 혐의로 그것 때문에 훼손된 정치적 시대 정신을 포착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국민의힘이 부패했다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부패 사건이 어째서 국민의힘이 반반 나눠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국민의힘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설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다고 떠버린 것이 결국은 외교관들에게 이런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평가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연히 몸통이 문재인 민주당 아닙니까? 10월 17일에 이거는 현지 시각이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서는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한국 대선 주자들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데 오징어 게임을 활용하고 있다. 참 잔인하고 그리고 결사적이다 이런 게 보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한 군소 후보가 이런 것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50% 이상으로 당선이 되면 18살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게 프랑스의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막장 한국의 선거가 이렇게 추잡하다 하는 게 세계 여러 나라에 소문이나 벌인 것이죠. 뉴욕타임즈 분석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흑수저 청년들과 소외계층, 집값이 폭등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그 암울함, 이거를 오징어 게임이 현실적으로 잘 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됐다.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 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게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10월 18일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청년의 좌절 또는 청년이 정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이게 여야가 없다. 그러면 부패, 이게 여야가 없다.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18일 이준석 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대선 본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캐스팅 보드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에서 이게 인정되던 방정식들, 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에서 몰표를 받으면 된다 하는 그게 이제는 동작하지 않게 됐다.
영남에서 몰표를 받으면 된다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중도층,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 본다. 이거 이제 경선 결과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민감한, 그리고 쉽게 감정이 상하는 이때에 이준석 당대표는 갑자기 영남표를 받아가지고는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월 18일은 국민의힘에서 부울경 합동 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대구 경북에서 또 다음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날 영남표는 중요하지 않다. 말을 해도 영남표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청년층을 뺀, 그러면 중, 장, 노년, 나머지 모두는 중요하지 않다.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럼 보수는 중요하지 않다. 수도권이 중요하다. 수도권을 뺀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말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말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18일에 나가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풋내기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 네 죄를 알렸다. 정말 이 경우는 곤장을 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영남표를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은 왜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어느 특정 후보를, 영남에서 표 못 받는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모든 후보가 다 영남에 지금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이 경우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가 있는 문재인 민주당이다. 이재명 씨가 후보로 있는 그쪽 편이다. 그거는 틀림이 없죠.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이 소리를 했는가?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이제 문을 열고 문 밖에 한 발을 이미 내디디는 상태가 아닌가? 나머지 한 발 마저 내딛고 문을 닫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때는 젊은 세대를 노래하는데 과연 젊은 세대를 아는가?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젊은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가? 근래에 일어나는 사건들, 지난 여름부터 발생했던 많은 불협화음들, 실은 밖으로 나왔으면 어쩌면 줄줄이 감옥에 가고 조직이 와해되고 이럴 만한 일들, 그거를 굳이 꺼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주위에 이준석 내각이라고 끌고 다니는 그 젊은이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출세에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이든 하고 무엇을 시켜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출세라는 것을 원해서
그들이 부모가 돈으로 밀어넣은 그런 청년들, 돈이 없으면 그 집단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청년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가서 멘토해줘 가면서 또 그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그 욕망 덩어리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젊은이, 청년단 이런 거 묶어서 무슨 증을 주고 지위를 주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청년들의 몰표를 받겠다. 젊은 세대는 내가 소나기에 쥐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죠. 썩어 빠진 그런 집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2021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의 경계를 넘어서고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똑같이 획책했다. 그런 자료가 즐비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결국은 바로 이렇기에 겉보기에 화려하게 분칠을 하고 비싼 옷 입고 무대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한 젊은이를 미래다, 2030이다 한 국민의힘이나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한 문재인 민주당, 정의당 할 거 없이 오직 젊은이를 표로 그리고 돈으로 파악한 그런 기성 정당들은 2030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년의 모델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기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유능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엮어놓은 그 청년 집단, 무슨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침몰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선을 두고 미국에서 이렇게 심각하고 희망 없는 그런 상황으로 평가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이번에 썩은 정당들이 숨을 거두는 그런 때가 될지도 모른다. 거기에 우리 유능한 그리고 우리 줏대 있는 국민들이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